자갈치 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의 뉴스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갈치 일보 들어가겠습니다. 네, 4월 3일 목요일 자갈치 일보입니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승수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탄핵 관련 이슈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정한 데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현재는 주요 사건 선고 시에 통상 오전 10시에 선고를 해왔던 점에서 오전 11시 선고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최근 현재 주요 선고만 봐도 예외 없이 10시에 선고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심판 모두 10시에 선고했습니다. 예, 오전 10시 선고는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굳어진 오래된 사법부 관행이다, 그지? 네,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나 대법원이나 선고는 오전 10시에 하고 같은 날 여러 선고가 있을 경우에는 뒤 선고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업무 프로세스로 굳었다라고 했는데요. 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예외적으로 오전 11시에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굵직한 사건은 오전 10시에 선고했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 당일 오전에도 팽의를 열어서 결정문 일부를 고치는 그런 수정 핑계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간이 11시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절차적 적법성 논란 등 국론 분열이 큰 상황을 고려해서 예. 선고 당일 막판까지 팽의를 열어서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심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일 선고기일 지정 당일 팽개를 통해 결론은 정해졌지만 선고 당일에도 팽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시비거리가 될 만한 흠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고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원고에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만약에 선고문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파장이 아주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및 오타 이러한 것들을 세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11시에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문제가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 네, 그렇습니다. 헌재 판결 승복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승복을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나 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지극히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하면서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라고 비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며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라고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탄핵 심판 결과 승복 여부에 관한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예. 이러한 표현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시 불복하겠다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뭐 내일입니다. 탄핵이 이제 선고되고 나서 뭐 각종 뭐 시위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혹시나 불법적인 게 있다면 정부가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공동체의 안전과 생존을 우선시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짚어볼 이슈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 소추안이 제출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최 부총리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공범행위,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그리고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절차 미이행 등 탄핵 사유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다음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대에 김석준 후보가 당선이 됐지에. 예, 그렇습니다. 뭐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았는데요. 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이 22.8%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낮죠. 사전 투표율 또한 5.87%로 아주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이제 당선자는 당연히 김석준 교육감이 되었고요. 김석준 후보는 52.11%로 당선이 되었고 정승윤 후보는 39.4%, 최윤홍 후보는 8.47%입니다. 예, 자 아직의 공약을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 그리고 초등 입학 준비를 30만 원 주고 학습 격차 없는 교육을 하겠다, 이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석준 교육감 기대하겠습니다. 공약 잘 지켜주이소. 네, 이렇게 김석준 교육감은 세 번째 교육감을 맡게 됐고요. 오늘 오전 이 취임식을 갖고 1년간의 임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해방의 날을 선언했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축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가리켜서 우리가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유린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각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표로 정리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50%, 미국이 부과하기로 결정한 상호 관세가 25%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이 같은 결정한 이유는 정확히 밝히질 않았습니다. 예. 일본에는 우리보다 1% 낮은 상호관세 24%, 유럽연합에는 20%, 영국에는 10%가 부과되었고요. 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34%, 대만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32%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 한국은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관세율 0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0%라는 수치는 비관세 장벽이 고려된 그런 수치로 보이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앞에 앞서서 여러 나라의 불공정 무역 간행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착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 말했는데요. 예.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대해서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맞는 말입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맞다고 볼 수 없는 말이죠. 사실이 예.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한국과 미국은 FTA가 결성돼 가지고 사실은 관세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미확인 정보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넘게 착취당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를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법을 이용해서 의회 승인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들을 보면 좀 자극적이어서 이게 뭔가 시선이 굉장히 집중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노리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신임 대표 선출 소식입니다. 정현송 신임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현송 전 그제 해양관광공사 사장이 부산 공동어시장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됐습니다. 예. 어저께죠. 2일 오후 2시에 어제 열린 부산 공동어시장 총회에서 정 전 사장이 어시장 6개 출자 조합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서 어시장 차기 대표이사로 선출됐습니다. 6개 출자 조합은 수협중앙회, 대형 선망, 대형 기선 저인망, 서남구 기선 저인망, 부산시, 경남 정치망 등입니다. 예. 그리고 임기는 3년입니다. 6개 조합의 만장일치라는 강력한 지지를 받은 정현송 당선자의 리더십이 성공적인 현대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부산 수산업 발전에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 소식은 부산 제조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는 소식이지요. 네, 지금 미국 기업의 54.3%가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더라고요. 지금 부산 경제가 어려운데 참 정말로 이게 좀 위축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탄핵 정국, 대내외적 리스크로 인해서
올해 부산 지역 신규 채용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산상인은 지난 부산 지역 매출 500대 제조기업 2025년 신규 채용 조사 결과를 2일 날 어저께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을 수립 중인 기업도 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은 54.3%나 됩니다. 예. 이것은 지난해 대비 17.6%포인트 낮아진 수치인데요. 지역 채용 시장이 더욱더 위축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신규 채용을 확대한 기업들은 신사업 추진, 또 사업 다각화 등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채용에 있어서 지금 좀 어떤 점들이 우려돼서 이렇게 채용 계획을 없는 상황이 됐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네네. 그 신규 채용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채용 필요 직군의 인력 공급 부족이라는 꼽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41.7%로 나왔는데요. 기업과 구직자 간의 임금 미스매칭, 그리고 조기 퇴사와 이직 문제, 열악한 근무 환경, 기술 연구직 인재 부족 등이 나타났습니다. 예, 부산 기업이 구인난을 해결해야 일자리도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정책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예? 자, 다음 소식으로 가져온 거 마지막 뉴스인데요. 산불에 할머니를 업고 뛴 외국인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 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 경북 영덕에 거주하고 있는 선원 인도네시아인 수기안토 씨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해서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삼리 마을 해안에서 주민들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수기안토 씨에게 장기 거주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무부는 1일 수기안토 씨에 대해서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서 장기 거주 F2죠.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수기안토 씨는 산불 위협에서 해안 마을 주민들을 구조했는데 어떻게 장기 체류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예,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2에 따르면은 장기 체류 자격이 주어지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서 예.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 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기안토 씨는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마을 이장, 어촌 계장 등과 함께 그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해안마을에는 저녁 늦게 시간이 불길이 번지며 고령의 주민들은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수기안토 씨는 주민 여러 명을 업고 나오는 등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를 도왔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이렇게 좀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다라는 좀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4월 3일 자갈치 일부 살펴봤고요.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